3나노 양산에 의해서 국내 팹립스 그리고 후공정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국내 특히 어떤 기업들이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주로 관련이 되나요?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연선 PD님이랑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삼성전자가 최근에 양산 발표를 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삼성전자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돌입했어요. GAA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GAA 기술이 뭐고 또 3나노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인가요? 질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함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반도체에서 중요한 게 트랜지스터라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는 스위치하고 증폭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반도체가 뭔가? 반도체는 도체하고 부도체의 중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는 도체가 되기도 하고 부도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위치를 탁 켜면요, 전기가 통과하고 스위치를 딱 끄면 전기가 통과하지 않는, 그걸 통해서 디지털 0과 1이라는 그 이진법을 구현하는 게 트랜지스터 역할인데요. 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왜냐면 미세 공정이 옛날에 100나노, 80나노, 60나노 이럴 때는 트랜지스터 선폭을 계속 미세 공정을 좁혀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한 20나노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스위치가 어느 순간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폭이 좁아지니까 잘 안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소재를 바꿨어요. 주로 그때는 인텔 인사이드 시대였으니까요. 한 28나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한 30 몇 나노였나 싶기도 한데, 그때부터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트랜지스터 소재를, 그전에는 폴리실리콘을 썼는데요. 이제 메탈로 바꾸고, 밑에 이제 이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전자가 통과하는 관이라 그러면 요거를 꽉 눌러주는 게 옛날에는 산화막으로 했거든요. SiO2 가지고 했는데, 이게 더 이상 잘 안 먹히니까 이제 하이케이라는 소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케이는 고유전율 물질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 기술이 진보가 됐는데요.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로도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게 10나노 때 한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한 14나노, 16나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스위치의 어떤 모양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평평한 어떤 스위치 모양이었는데, 이때부터 핀팻이라는 구조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기존에는 수도꼭지가 한 개였어요. 열면 통과하고 잠그면 안 통과하는 건데, 워낙 수도꼭지가 작아지니까 전자의 흐름을 이 수도꼭지 한 개 가지고 안 되니까, 핀팻은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요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네. 상어 샤크핀처럼 솟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그게 잡아주는 거죠, 전자의 흐름을. 그게 핀팻이라는 구조였고요. 핀팻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핀팻 가지고도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왜냐면 한 3나노 정도가 되면요, 전자의 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수준까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핀팻에서 이제 3나노부터 GAA라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트랜지스터를 구현하기 시작했고요. 그거는 수도꼭지가 4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핀팻이라고 해서 3면에서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4면에서, 위아래 이렇게 4면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을 더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잘 못 잡아주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전자가 튕겨 나가겠죠. 계속 튕겨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지멋대로 막 튕겨 나가면 이제 자기 스스로 전기를 소모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반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류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TSMC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2나노부터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가 너무 압도적인 1등 업체죠. 점유율이 한 55% 가까이 되고, 삼성은 한 17% 정도 되니까 너무 압도적인 1, 2등이다 보니까, 삼성이 기존의 어떤 핀팻 기술 가지고는 TSMC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게임의 룰을 한번 바꿔봐야겠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기술을 공격적으로 도입해 보겠다라는 거였고요. 그게 이번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6년까지 고객사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린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는 이런 행보들로 인해서 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따라잡는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 TSMC를 따라잡는다. 지금 TSMC가 55%니까
우리가 한 40% 되고 TSMC가 30% 쪼그라들면 그것도 따라잡는 거기도 한데요. 그거는 쉽지가 않죠. 왜냐면 워낙 지금 TSMC가 잘하고 있고 지금 생산하는 반도체가 많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거고, 여기서 우리가 따라잡는다라는 건요, 기술적으로 뭔가 리더십을 가져온다라는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가 지금은 기술도 최고, 시장도 최고, 물량도 최고 이런 건데 기술 쪽에서 뭔가 우리가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라는 게 삼성의 생각인 거고, 그래서 이번에 3나노 GAA를 좀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고요. 지금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칩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10나노 이하의 어떤 파운더리를 맡길 수 있는 회사가요, 전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TSMC는 항상 고객들이 꽉꽉 차 있어서 항상 대기번호 뽑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점심 때 그렇잖아요. 맛집인데 정말 30분 더운데 줄 서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조금 못해도 그냥 저 집 가서 먹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이 딱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집 가서 먹자 그랬는데 특정 메뉴 하나는 저 집에서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더 많이 가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3나노 양산에 의해서 국내 팹립스 그리고 후공정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국내 특히 어떤 기업들이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주로 관련이 되나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내 팹리스 업체들은 3나노, 5나노 이런 칩을 설계할 실력이 없어요. 국내 팹리스 업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거시화된 팹들, 몇십 나노 되는 이런 팹들에 쓰는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이고요. 첨단 공정에 칩을 의뢰를 하는 업체들은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주요 고객들이고, 다만 이제 이런 고객들이 칩을 의뢰를 하면 기존의 레거시화된 공정들, 구형 공정들은 아무래도 삼성이 신경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외주를 많이 주겠죠. 그러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라고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는 업체는 세미파이브라는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요. 세미파이브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P 비즈니스 자체가 또 뜰 수가 있겠죠. 칩리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또 관련된 업체가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드물게 IP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하고, 후공정 쪽은 수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공정 쪽은 이렇게 전공정이 이런 고급 전공정으로 만들면 후공정을 또 더 잘 만들면 칩 성능을 더 잘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3나노 칩 하나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지 않아요. 요즘에는 아주 하이엔드 퍼포먼스는 3나노 웨이퍼에서 만들고,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 한 14나노 이런 데서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기종 칩이라 그러죠. 기종이 다른 칩들을 하나의 패키징으로 하는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AMD가 출시한 칩넷이라고 그러죠. 칩넷, 멀티타일 구조로 하는 이제 칩넷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기판들, 플립칩 BGA 기판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패키징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같은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보는 거고,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검사를 또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 같은 업체들이 이제 이런 후공정 검사 쪽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수혜들이 낙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